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매긴 84% 보복 관세를 다시 125%로 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담긴 숫자를 그대로 되갚아준 겁니다. 앞서 매긴 펜타닐 관세 20%를 합하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대중국 관세율은 145%. 당시 중국도 품목별로 10에서 15% 맞불 관세를 매겼고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비관세 보복도 쏟아냈습니다. 我们对美国的霸凌行径采取反制措施，既是为了维护自身的正当权益，也是为了维护国际规则和秩序。 주변국과 운명 공동체 구축을 천명한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관세 전쟁 속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 온 스페인 총리와 만나 중국과 EU가 미국의 괴롭힘에 함께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国际形势越是变乱交织中西关系良好稳定发展的重要性就越凸显。 7월 EU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폐기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다음 주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도 오릅니다. 미국으로부터 각각 46%와 24%, 49%의 관세 폭탄을 맞았던 나라들입니다. 추가 관세 인상은 없다는 트럼프의 말에 호응하듯 중국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출혈 경쟁에 가까운 관세 난타전 대신 비대칭 보복과 반미 결집 외교에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전격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직후 주식시장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히 채권 시장을 언급했습니다. The bond market right now is beautiful, but yeah, I saw last night where people were getting a little queasy. 실제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뒤 하락하던 채권 금리는 중국이 전방위 보복을 예고하자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투매 양상이 나타나면서 금융위기의 징후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하루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덩달아 달러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꼽혔던 미국 국채가 흔들리는 원인을 놓고는 추측만 무성합니다. 헤지 펀드들이 현금 확보에 나섰다거나 일본이나 중국이 대량으로 매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 question is what's going on, the volume of trading. Was this China dumping some of the assets that they hold, or was there something else going on? 누가 무슨 이유로 팔아치웠건 국채금리의 폭등은 미국 시중금리와 재정 적자에 심각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건 결정적인 타격입니다. 제니 옐런 전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최악의 자해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Investors were questioning whether or not treasuries really are a safe haven. And, this could be very damaging. 금융시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디폴트를 불사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거론될 정도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관세 때문에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 가격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 쪽에서 이런 값싼 제품들 들어가는 게 미국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역시 중국 역시도 그걸 통해서 성장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처럼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계속 강대강으로 부딪혔을 때 이런 게 전체 시장에 그러니까 전체 세계 경제에 다 충격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대로 가면 시장은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게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넘지 말아야 될 선에 딱 직전까지 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보복 관세했던 과정을 보면 1차 보복 관세에서 이제 미국이 민감한 에너지, 그러니까 원유나 석탄의 문제를 건드렸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전면 관세를 얘기할 때는 이제 농산물이 포함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보통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래도 이제 상대방의 선을 넘지 않는 마지막 선인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더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관련된 수준을 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치명적이거든요. 서비스는 그러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베센트 미국 그 장관이 우리는 뭐 이렇게 중국과 관세 전쟁을 해도 별로 불리할 게 없어. 우리는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의 3분의 1밖에 안 돼라고 표현했는데 이 서비스 수지를 엎으면 반대입니다.
오히려 수치가 미국이 더 흑자가 커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구글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뭐 일본 그 미국의 IT 기업 관련된 페이스북이나 서비스들, 그러니까 그 서비스까지 포함돼 버리면 확 달라지거든요, 수치 자체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중국은 여기를 건드리려고 할 것이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이 얘기를 했죠. 그 조만간에 아마 이제 서비스 쪽으로 건들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면 이제 서로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미국은 더 초유의 카드를 꺼내겠죠. 중국과 관련돼서 혹은 중국의 제조 기반을 가지고 있는 예외 없이, 예를 들면 이제 차의 경우에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공장들도 포함을 시켜서 제재를 하겠다고 나올 수 있고, 중국과 예를 들면 이란처럼 중국과 거래를 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고유를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 이제 넘어올 수 없는 선인데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가면은 뭐 시장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을 텐데 선을 넘지 말아야 할 텐데 선을 안 넘을 사람들인지는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장이 좋았어가지고 대다수가 오름세였는데 반도체주 오름폭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반도체 이제 좀 해뜰 날이 오는 겁니까? 저는 일단 펀더멘탈은 분명히 이제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이제 1분기에 가격, 특히 이제 낸드 플래시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턴어라운드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나 사실 이번에 삼성전자도 실적이 어쨌든 예상치 상회했잖아요. 예상보다는. 네, 그러니까 바닥은 지났다는 표현이 되는데 이제 두려워하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이 상호 관세와 무관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상품 관세. 그래서 거기에 반도체나 제약바이오를 넣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약간 좀 다른 얘기에 묻혔지만 트럼프 대통령 발언 중에서 약간 의미심장한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딱 귀가 뜨였는데, 그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생산하는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니까 약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사실 이 발언이 나오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사실 더 크게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관세 혜택에서 아메리카 퍼스트 혜택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트럼프가 왜 했을까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지금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불붙으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AI 산업에서의 어떤 주도권인데, 이거를 이제 반도체 업체들을 압박하게 되면은 AI 산업의 주도권에서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처음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미국이 아는 곳에서 생산하는 것을 용인하고 수입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금 상호관세 부과의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부터 아마 중국과의 관세 협약과 이 반도체와 관련된, 특히 우리 그 통상 그 교섭단이 미국하고 얘기한 이후에 이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어쩌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조금 우호적인 뉴스가 오히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면세 혜택을 받아온 중국발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율이 다음 달부터 크게 올라 저가 상품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해온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한 데 이어 9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들어오는 $800 미만 소액 소폭에 대한 관세율을 현 30%에서 3배인 90%로 인상해 부과할 예정입니다. 미국에 대해 중국 상호관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중국이 34%의 맞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중국발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는 다음 달 2일부터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 당국은 또한 5월 2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들어오는 우편물 건당 수수료도 $25로 예정됐으나 $75로 인상하며 6월 1일 이후에는 건당 $50로 예정됐던 수수료를 $150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초저가 상품을 미국에 수출해온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와 슈인 등의 직격탄을 입을 전망입니다. 이날 한 미국 소비자는 테무에서 $16에 팔리는 시계의 관세 비용이 판매가의 약 111배에 이르는 $1,789로 책정됐다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 소비자들이 달려간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애플 매장인데요. 아이폰의 주요 생산지인 중국에 초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이 크게 오를 거란 관측 때문입니다. 아이폰은 10대 중 9대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아이폰 16 프로맥스의 가격은 $1,599 정도인데 이대로 관세가 시행되면 최대 $2,000, 우리 돈으로 300만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미리 사두려는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things that need replacing? What are the items that are going to cost a lot? And one of those things was electronics. So we ended up buying some electronics that, just needed some upgrading.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은 가격 상승을 막아보려고 재고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관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시간이 필요해 당장은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물가 상승을 우려한 패닉 바잉, 이른바 사재기는 생필품 쪽에서 더욱 심각한데요. 휴지와 계란을 사두려는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형마트들은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1970년대 불황과 코로나 팬데믹 당시의 공포가 재현되는 건 아닌지 떨고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In 1960 to the 70s, the recession happened when people went out in the streets, started burning places, and I couldn't even come out. My mother wouldn't even let me come out. It's going to be worse. It's awful. It's calling survival. Well, I'm going to survive, I don't know. It's already expensive. Keep on pinching pennies. What else can I do?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생계가 빠듯한 저소득층에게는 더 큰 고통입니다. 연구기관들은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이 크게 떨어져 양극화가 심화할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대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면 트럼프 정부에 대한 반발이 더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